345번은 이렇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굳이 복습 안 해도 괜찮고요. 그냥 저랑만 한번 슬쩍 보고 얘는 복습할 때 이렇게 빼고 잊어버리세요.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목표 표현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다. must have looked. must have pp니까 과거에 그랬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따져볼 건데 help란 동사의 틀 기억나? 아, 그치. 목적어가 원형하도록 돕는다 라고 해석했죠? The skeleton, 그 골격 뼈대가 helps them, 그들이 figure out, 알아내도록 돕는데요. 근데 뭘 알아낸다는 거야? 뭐를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목적어 명사 자리잖아. 맞지? 아, 쌤, 명사절 자리에 what이나 아니면 which나 이런 게 오면 이거 의문사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의문사절은 명사절이거든요. 아, 이걸 생각해냈으면 진짜 어떻게 펭수 장학금 줘야 된다니까? 너무 똑똑한 거야. 진짜 어려운 거 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what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근데 what이랑 뒤에 전치사 like 여기까지 가서 결합하면 진짜 좋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어떻게 라고 해석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아니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거는 의문사 what이랑 전치사 like가 결합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그럼 해보세요. What the dinosaur must have looked. 공룡이 어떻게 보였을지 그거를 알아낸다는 이야기예요. But,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는 which dinosaurs, 우리 what 명사, which 명사, 그래서 어떤 명사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래. 의문사 what이나 which는 이렇게 명사랑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룡이 were related to one another, 서로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내게끔 도와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왜 무슨 그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면 공룡 뼈 막 있잖아요. 그 뼈를 보면은 일단 알 수 있는 게 아, 공룡은 저렇게 생겼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 얘랑 친척 관계였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figure out, 알아낸다 라는 말 뒤에 목적어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what을 의문사로 which 명사를 어떤 명사 이렇게 의문사로 해석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안 되겠지. 그래. 내가 이걸 왜 넣었을까? 그냥 우리 한 번만 해석 정리하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기억해야지. 학습 목표는 must have looked. 과거에 그랬었음에 틀림없어 라는 강한 추측인 거예요. The skeleton helps them figure out. 골격이 그들이 알아내게끔 도와줘요. 뭘 알아냅니까? 첫 번째, what the dinosaur must have looked like. 공룡이 어떻게 생겼었을까? 이거를 알아내게 해주고요. 두 번째, but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는 which dinosaurs were related to one another. 어떤 공룡이 서로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알아내도록 해준다고요. 아이고, 버려. 너무 어렵다. 그치?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조동사 have pp에 대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상한 완벽주의가 공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아까 그거 완벽하게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학습 목표가 뭔지 딱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다 대답했으면 여러분 100점짜리 맞아요. may have pp 뭐였지? 뭐뭐 했을지도 몰라. 지나간 일에 대한 약한 추측. must have pp 뭐였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지나간 일에 대한 강한 추측. should have pp 뭐였지?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3초 리뷰 보고 올게요. 자, 이제 우리 어떤 특수구문을 만나볼 거냐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상상과 가정의 표현을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제가 막 얘기를 이런저런 하다가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걸그룹 멤버라면 그랬더니 친구가 막 화를 내. 뭐라고? 네가 어떻게 걸그룹 멤버야? 아니,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화 도중에 상상이야 라는 걸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제로 거리두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냐고? 아니 분명히 현재 시제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과거 시제를 썼다.
그러면 아, 이게 현실이 아니고 얘가 지금 지 상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 주어 과거 동사를 사용을 하면 아, 이 if절의 내용이요. 이게 그냥 상상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이 문장의 찐 주어 동사, 뭐 우리 이런 걸 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도 상상이에요 라는 걸 나타내주고 싶잖아요. 이번에는 상상이라는 표시를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사용을 해요. will의 과거형은 would, can의 과거형은 could, may의 과거형은 might 이런 식으로. 그래서 would 원형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아니지롱 이런 뜻이라니까? 괜찮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외울 거냐면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이라고 외울 겁니다. 자, 준비됐어요. 이거 3번 복창합니다. 자, 시작.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다시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자, 그럼 이게 지울게요. 진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거 현실이 아니라 반대되는 상상이야 라고 할 때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거 일에 대해서도 반대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학창시절 얘기해드렸잖아요. 아,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랬었더라면이라고 반대로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사실이면 과거 시제를 썼겠지만 상상이니까 시제로 거리를 두자 그랬지? 그렇지. had pp라는 시제가 있거든. 우리 과거 완료할 때 예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if절에서는 주어 had pp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우리 컴마 찍고 주절에서는 아, 이거 상상이야 라는 걸 뭘로 표시하기로 했지? 조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would 그리고 나서 had pp를 쓸 수는 없잖아.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된다면서요. had의 원형이 뭐예요? have죠. 그래서 would have pp 이런 형태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돼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것도 우리 3, 4번 복창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If had pp, would have pp.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If had pp, would have pp.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If had pp, would have pp.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칭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명칭은 안 쓰고요. 그냥 바로 공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현재 실현될 수 없는 일에 대한 상상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 그냥 가정해보는 거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제가 이 명칭은 될 수 있으면 안 쓸게요. 과거에 실현되지 못했던 일을 반대로 상상하거나 과거의 사실이 아닌데 그냥 한번 가정해 볼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뭐였지? if had pp, would have pp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책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정말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냥 한 단어라도 적게 말해보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래서 if를 생략하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하냐고? 생략했으면 좀 티는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if를 생략하고 요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서 t를 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가정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 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 비동사는 과거형이 2개잖아요. was도 있고 were도 있고, 그지? 근데 왜 여기 were만 적어두셨어요? 어우, 완전 좋은 질문. 가정법에서는요, was나 were 중에서 were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원칙을 안 지킨 사람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공부할 땐 원칙을 배워야지. 그래서 가정법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를 쓰는 게 원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아, 만약에 차가 있다면 그곳으로 운전을 해서 갈 텐데 실제로는 차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의 반대를 상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을 사용한다고요. 자, 그럼 해보세요. 차를 갖고 있다면 have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had를 써야 될 거고 내가 운전해서 갈 텐데 운전하는 거에 원형 drive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if I had a car, I would drive there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나는 화냈을 거야.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고요. 그래서 나도 화를 안 냈는데 반대로 한번 지나간 일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라? If had pp, would have pp 요런 형태라고 했었지.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말하다 say의 과거 분사형이니까 said가 되겠네. If he said so, I would have been angry. 비동사의 pp 형태니까 been angry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요.